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아이들이 네. 후원님 팬이에요, 둘 다. 오, 아이고. 진짜요? 엄청 팬이에요. 아이들이라고 하면 혹시 연령대가 아이들? 원래 작년 12월에 알려줬으니까, 딸은 이제 둘째 초등학생이고요. 네. 이제 큰애는 중3. 요즘 둘 다 제가 엄청 팬이에요. 아이들한테 제가 각광받고 있다니까요. 맞아. 진짜 저 보면 알수 너무 감사하다고 좀 전해주세요. 우리 그 아이들한테. 지금 그 아이들 안 자고 듣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귀여워. 귀엽다, 진짜. 원래는 딸이 네. 이게 막 소개를 해줬어요. 네. 이제 휴대폰을 막 들고 오면서 엄마 이거 봐, 이거 봐. 너무 신기해 그러길래 네. 제가 이게 슬쩍 보니까 흉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거 다 가짜야. 다들 보지 마. 그래요. 이거 다 거짓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막 딸이 막 보여주고 싶어서 막 안달복달이 난 거죠. 그랬더니 이제 한 개, 두 개만 보라고 엄마. 네네네. 나랑 약속하고 2개만 보자. 이제 그날은 남편이 캠핑을 가고 그래서 우리 침대에서 봤는데 제가 어린 시절에 네. 사실 주변의 친구들한테만 얘기를 하고 저는 한 번도 이렇게 라디오 사연이나 뭐 이런 데를 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이게 너무 당황스럽고 그래서 네네. 그냥 읽어주는 사연으로 해주세요라고 했더니 이제 막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아니요. 치킨 드리려고. 네. 근데 아들이 막 네. 급발진을 하는 거예요. 엄마 뭐 하냐? 너 엄마가 윤시 언니랑 통화를 할 그게 있는 것 같냐? 엄마가 얘기를 해야 된다고. 네, 그래가지고 제가 말을 잘 못하는데 직접 얘기를 하는 사연으로 하게 됐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훌륭한 아드님을 키우셨네요, 진짜. 너무. 혹시 이거 사연 끝나고 이거 그냥 불하고 상관없이 제가 또 이거 우리 그 자녀분들이 맛있는 치킨 먹을 수 있게끔 제가 치킨 하나 보내드릴게요. DM 하나만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DM 하나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은 어찌됐든 간에 저희가 사연을 들어봐야 되는데, 네. 어떤 내용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이거는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그러니까 한 5학년 정도까지 살던 집의 얘기예요. 어렸을 때. 네, 예, 어렸을 때.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도 제가 되게 어렸는데도 일들이 되게 평범하지 않구나를 알게 됐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뭔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점점점 자라면서 그런 일들을 저는 사실 못 겪었어요. 저는 못 겪었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크다가 보니까 이게 정말 뭐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저를 제외하고는 주변에는 다 가위가 눌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귀신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이러는데 저는 제가 좀 약간 무딘 편이기도 하고 기가 좀 센 편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사실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귀신을 딱 한 번 봤고요. 그리고 이제 어릴 때는 이런 집에 되게 무서운 집에 살면서도 한 번도 이렇게 보거나 듣거나 그렇게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 건데 혹시 준비되셨나요? 목소리가 막 떨리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물 한 잔 마시고 오실 수 있는 시간 좀 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바로 시작해주세요. 큐! 액션. 네, 일단 저는 모태신앙이고요. 그러니까 엄마랑 아빠가 되게 많이 다르셨어요. 저희 엄마는 정말 누가 말해도 이렇게 천상 여자, 조용하시고 이제 뭐 한 7첩 반상 이렇게 차려서 매일매일 이렇게 음식을 잘 하시는 조용조용한 분이셨고, 그리고 엄마가 교회를 정말 열심히 다니셨기 때문에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그리고 교회만 다니시는 게 아니라 막 성경책 읽고 막 필사하시고 맨날 그렇게 다니셨어요. 근데 반면에 이제 저희 아버지는 군인이셨거든요. 성격이 진짜 강하셨어요. 제가 당직기를 가끔 보면 윤시원님이 우리 아버지랑 조금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원래는 의정부에 살고 있었는데 그 의정부에 살고 있을 때 어릴 때는 되게 잘 살았대요. 어릴 때는 되게 잘 살았는데 제가 이제 유치원 갈 때쯤에 아빠가 이제 발령을 새로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새로 발령받은 집에를 가서 이제 저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일들을 다 겪게 됐거든요. 근데 아빠가 군인이셨고 어렸을 때는 빨간 벽돌로 지어진 되게 새거인 2층 넓은 집에서 살다가 의정부 이게 지명을
해도 되나요? 네, 말씀하셔도 돼요. 의정부에 낙양동이라는 동네로 이사를 했어요. 근데 새로 이사를 했는 그 집은 집은 좀 낡았는데 굉장히 넓었어요. 집도 넓었고 그 앞에는 되게 수백 평의 이렇게 텃밭이 있었거든요. 저희 아빠가 동물을 되게 좋아하셔서 개를 여러 마리 키우시려고 하셨고 엄마는 이제 텃밭을 이렇게 조곤조곤 가꾸고 싶어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저희 집에서 이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첫째로 이제 이사를 하고 몇 달 후에 아버지가 군복을 벗으셨어요. 그래서 아빠가 이제 수입이 없으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학원도 못 다니고 생활이 점점점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저희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집에 이제 이모나 고모나 이렇게 친구들이나 이렇게 놀러 와서 잠을 자면 막 식은땀을 흘리고 비명을 지르면서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밤이 아니라 낮에 와서 낮잠을 자다가도 이렇게 막 이렇게 허공에다가 막 손을 이렇게 휘저어가면서 그렇게 잠에서 깨시는 거예요. 막 숨을 헐떡거리면서 막 식은땀을 막 흘리면서 막 그 정신이 없는 와중에 꿈 얘기를 막 정신없이 하시는 거예요. 막 시커멓게 털이 난 커다란 손이 천장에서부터 내려와서 가슴을 눌러서 죽을 것 같이 괴롭다가 잠에서 깼다라던가 아니면 이제 방 구석에 시커먼 그림자 무더기가 있었는데 그 그림자 무더기를 이렇게 자세히 보려고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면 또아리를 튼 뱀들이 꿈틀꿈틀거리는 게 그 바가지처럼 쌓여 있는 거 이런 거를 본다던가 그 가끔 여우님이 그리는 것처럼 눈이 이렇게 뻥 뚫린 귀신이 가슴에 올라타서 목을 졸랐다. 막 종류도 정말 이런저런 꿈들이 되게 무서워하면서 그런 꿈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저희 집에서는 이제 놀러는 오되 이제 저희 집에서 자거나 그러진 않고 저녁이 되면 다 돌아가시고 그랬었어요. 이제 저희 가족 중에는 엄마가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는데도 엄마가 늘 가위에 눌리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제 그때 아빠는 은인이 아니셨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제 닥치는 대로 일을 하셨는데 돈을 거의 벌지를 못하셨어요. 정말 오랫동안 거의 아빠 인생의 절반 정도를 꾸준하게 군인이셨는데 출근을 하셔도 금방 잘리고 아니면 월급을 떼이고 아니면 회사가 얼마 못 가서 문을 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는 되게 소심하고 조용하고 천상 여자인데 어쩔 수 없이 이제 맞벌이를 시작을 하셨고 이제 아빠가 그때부터 그때 당시에는 군인이라는 위치가 꽤 높으셔가지고 허드렛 일을 하시기가 힘드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저희 집 앞에 텃밭이 되게 크게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축사를 지어서 이제 돼지하고 오골개를 키우시려고 하셨어요. 아마 돼지 농장이나 아니면 그 당시에는 오골개가 되게 특이했던 닭이었기 때문에 오골개 사업을 아마 하시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아빠가 처음에는 이게 축사를 지어서 돼지들이 새끼를 낳고 이렇게 해서 조금 잘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돼지가 새끼를 낳고 나면 그 중에 꼭 한 마리는 이렇게 비실비실 거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방으로 데리고 와서 이제 젖병에다 우유도 먹이고 막 예뻐하면서 정말 지금으로 말하면 애완돼지처럼 그렇게 저희가 돌보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날서부턴가 아빠가 이 정성으로 그러니까 늘 정말 부지런하게 키우시던 돼지가 새끼를 낳을 때가 되면 미치는 거예요. 막 날뛰고 거의 만삭이 다 돼 있는데도 벽에다가 머리를 박고 막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수의사를 불러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사방을 다 막아주고 격리를 시켜주면 이제 괜찮다. 그렇게 해서 사방을 다 막아줬는데도 벽에다가 머리를 박고 그 다음에 원래 저희가 새끼를 받을 때는 7마리, 8마리 이렇게 순서대로 다 낳으면 본능적으로 자기가 돼지가 이제 어미 돼지가 누워있고 새끼 돼지가 이렇게 젖을 빨아서 먹어요. 그러면 아침에는 이제 탯줄도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는 상태고 이런 상황을 봤었는데 그날 아침에는 일어났더니 어미 돼지가 새끼들을 다 밟아 죽였어요. 왜? 한 마리도 안 남게 다 밟아서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한 마리가 거의 이제 숨이 깔딱깔딱 하는 거를 저희 방으로 데려와서 먹여가면서 살리는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 기억에. 한 4번, 5번 정도는 새끼들을 다 밟아 죽이고 한 마리 정도만 겨우 이렇게 살리게 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오골개도 마찬가지예요. 알을 품고 태어날 때가 되면은 늘 굉장히 아빠는 지금 얘기하는 방사
자연 유정란 이렇게 키우셨는데 그 넓은 닭장에 누가 문을 열었는지 문이 열려 있고 그리고 저희 마을의 개가 아니라 산 너머 저희가 아빠가 이제 너무 억울하시니까 그걸 막 찾으셨나 봐요. 그랬더니 산을 넘어야 있는 옆마을에서 개가 와서 어미랑 이제 갓 태어난 오골개 새끼들을 다 물어 죽였어요. 아이고. 네, 그런 일들이 정말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어느 날은 제가 부화하기를 너무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이번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내가 다 지켜야지 하고 부화하기만을 기다렸던 제가 학교가 끝나자마자 정말 바람같이 집으로 달려와서 딱 그 닭장을 여는데 거기 이제 어미 닭이랑 새끼들이 있어야 할 닭장에 털만 이렇게 수북히 쌓여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날은 이제 닭장이 문이 닫혀 있었는데도 그 닭장에 그 철사 같은 거를 이렇게 물어 뜯고 이게 누가 이렇게 들어왔는 것 같은 흔적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내가 초등학생이라 너무 슬퍼서 그 자리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정말로 많이 울고 이제 터덜터덜 집으로 걸어 들어가는데 이제 고개를 푹 숙이고 이렇게 걷다가 보니까 바닥에 뭔가 이렇게 축축한 덩어리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거를 걷다가 봤는 자세히 보니까 그게 오골개 새끼인 거예요. 근데 여기저기를 보면 이쪽으로도 한 마리 던져져 있고 저쪽으로도 한 마리 던져져 있고 그 넓은 그 텃밭에 여기저기 그 꼭 개가 물어가지고 왼쪽 오른쪽으로 집어 던진 것처럼 그렇게 다 던져져 있었어요. 그래서 저가 그거를 이제 다 한 마리 한 마리 다 챙겨서 모두 한 마리 한 마리 다 무덤에다 묻어줬거든요. 근데 그 후에도 이제 토끼를 키우면은 며칠 지나지 않아서 토끼가 죽어 있고 아니면 탈출해서 산으로 도망을 가고 개를 키우면 개를 정말 오래 키웠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도사견을 좋아하셔서 그때 당시에 도사견을 2마리를 키웠는데 그 개가 정말 똑똑한 아이였어요. 근데 어느 날 목줄이 풀렸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도사견이라는 게 원래 사냥개 종류라 절대로 그거를 풀지 않으시거든요. 아빠가 산책을 시키실 때만 정말 한 바퀴 감아서 단단하게 잡고 산책을 시키시고 그리고 바로 이거를 이제 거기에다가 묶어 놓으시는데 이제 그날은 목줄이 풀려 있었는데 며칠 동안 발견이 안 됐어요. 원래는 나가더라도 바로 집으로 돌아오는 친구인데 얘 계속 안 와서 이제 아빠가 계속 이 집 저 집 찾으러 다니시니까 어느 집에 농약을 먹고 죽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너무 가축들이 많이 죽으니까 이제 정말 많이 무너지셨죠. 네. 그래가지고 한참 굉장히 힘들어 하시면서 한번 이렇게 되게 강한 사람들은 한번 무너지면 다시 일어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런데 이제 저희 엄마가 그동안 저희들하고 아빠를 다 케어를 하시면서 이제 잘 토닥토닥 하시면서 축사를 짓게 이렇게 하시고 이제 다시 이제 축사를 지었는데 그 해 여름에 태풍이 불었어요. 그래서 축사가 무너져서 아이고. 일부 축사가 무너지면서 이제 다 깔려서 죽고 그리고 오골개도 계속 이렇게 죽어나가고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지가 어느 날 한 마리 한 마리 세어보신 거죠. 그래서 우리 집에서 한 100마리 이상이 죽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태풍에 이제 축사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걸 다른 일을 해야 할지 아니면 지금의 이 일을 계속 해야 될지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실 때 아버지가 한 가지 꿈을 꾸셨어요. 이제 꿈속에 엄마 아빠는 어떤 일을 해서 돈을 벌지 되게 고민을 하고 계셨대요. 서로 이제 이거를 할까 아니거나 아닌 것 같다 이런 의논을 하고 계셨는데 부엌 쪽에서 누군가의 기척이 들렸다고 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부엌은 이제 거실에서 신발 신고 내려가야 되는 부엌이기 때문에 누가 이제 신발을 신고 들어왔는 정도의 기척인 거죠. 그러니까 아빠가 꿈에서 굉장히 이제 성격이 강하신 분이다 보니까 문을 벌컥 열고 도대체 남의 집에서 뭐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소리를 지르셨어요. 그랬더니 하얀 한복을 입고 머리를 정말 예쁘게 곱게 빗어서 이렇게 쪽을 이렇게 단정하게 지은 너무나 정갈하게 생긴 아주머니가 계셨대요. 근데 굉장히 머쓱하게 좀 미안해 뭐 이런 느낌으로 목을 이렇게 막 쓰다듬으면서 되게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살금살금 나가더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버지는 밤에 이제 꿈에서 깨시고 나서는 이제 그게 만약에 귀신인 것 같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을 다 망치려고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그 꿈을 꾸고 이제 얼마 후에 이제 아버지는 다시 축사를 지으시기로 결정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지붕으로 쓸 스레트라고 하면 아시나요? 네, 네, 옛날에 이렇게 스레트 물결 무늬로 된 스레트를 많이 이제 마당에 쌓아 놓으셨는데, 제가 이제 학원도 거의 못 가고,
이제 친구들은 다 학원을 가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되게 동물들하고 이렇게 땅 파고 놀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날 스레트 위에 제가 올라가서 놀다가 원래는 이게 스레트가 일자로 이렇게 쌓아져 있으면 이건 절대로 무너질 수가 없어요. 이렇게 물결 무늬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날에 제가 올라가서 노는데 이 스레트의 밑에 뭔가가 깔려 있었나 봐요. 제가 스레트 위에서 놀다가 떨어져서 그 스레트가 제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면서 네.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근데 제가 너무 무서우니까 막 기어 나가는 도중에 이제 몸은 빠져나왔는데 오른쪽 발목이 이제 스레트가 탁 이렇게 누르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스레트 무게가 있기 때문에 이게 다리를 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위에 있는 스레트들은 점점 이렇게 저쪽으로 더 흘러내려오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피가 고통스러운데 이제 피가 점점 흐르는데 그날은 제가 살려주세요 이렇게 소리를 질러도 옆집에서도 안 들리는지 어디서도 안 들리는지 아무도 구하러 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스레트는 점점 제 발목 쪽으로 오니까 저는 이미 이제 스레트가 그 발목을 이제 살을 파고 들어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린 시절에 그게 이제 피가 너무 많이 흐르고 그 다음에 스레트가 점점 위에 있는 게 조금씩 이렇게 다 쏟아져 내려오니까 이게 너무 무서운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겠어요. 의식이 가물가물 이렇게 잃어갈 즈음에 이제 엄마가 제 이름을 부르시면서 비명소리를 지르시죠. 나중에 이제 아빠한테 진짜 많이 혼나긴 했는데 스레트가 뼈 있는 데까지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도 사실 굉장히 큰 흉터가 있어요. 그러겠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 아빠가 그날 제가 다치고 나서는 이제 집에 있는 동물들을 죽이다가 이제 동물이 없으니까 사람을 건드리는구나. 그래서 축사를 더 이상 지으시려는 생각을 접으세요. 그리고 그때 당시 이제 아버지가 군인 생활을 하시면서 벌어 놓으셨던 그 모든 돈을 그 집에서 다 잃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는 아빠의 고향인 대구로 이사를 갔어요. 나중에 이제 제 초등학교 때니까 그때 당시에는 친구들하고 편지를 주고받을 때라 나중에 이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알게 된 건데 저희 집에 그 집은 철공소를 하는 사람이 들어왔다고 해요. 네. 아빠가 이제 귀신들이 쇳소리를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쇳소리를 좋아해서 들어왔나 보다. 되게 잘 되겠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저희 집 사진도 있고요. 근데 저희 집에 그 텃밭이 있고, 이제 밤나무가 있고, 그 바로 앞에 옛날에 그 마을에서 상을 당하면 그 마을에서 공동으로 쓰는 상여 도구라 그러죠. 네. 그런 것들을 모아놓았던 창고가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그때 당시에 이렇게 작은 집처럼 이렇게 사당처럼 작은 사당, 방 한 칸 정도의 사당처럼 지어놓은 게 있었는데 거기를 이제 엄마가 가지 말라, 거기는 꼭 가지 말고 자주 가지 말고 그 근처로도 지나다니지 말라는 얘기를 엄마가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제 오빠랑 워낙에 개구장이었어가지고 그 창살에 매달려서 이제 안에도 막 들여다보고 이제 막 그랬었는데 오빠랑 저는 사실 별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나서 오빠가 이제 성인이 됐겠죠? 그리고 이제 예전에 우리 집을 찾아갔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옆집도 계시고 이제 그때 당시에는 부동산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일반 집에서 부동산을 겸하시는 할아버지들이 계셨거든요. 독방. 이제 그 할아버지가 이제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철공소를 하던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 자식이 죽었어. 그래서 그 후에 금방 이사를 갔다. 그러고 나서는 그 집에 다시 무당이 들어왔대요. 근데 이제 무당이 들어와서 1년 정도 생활을 하다가 나갔는데 나가면서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갔대요. 여기는 귀신이 너무 많아서 이 귀신을 달래면 저 귀신이 날뛰고 저 귀신을 달래면 이 귀신이 날뛰어서 결국에 무당도 버틸 수가 없는 장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 정말로 커다란 음식점이 들어왔대요. 그 주차장을 다 이제 차로 누르고 사람으로 누를 수 있는 되게 큰 음식점이 들어왔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는 제가 아들이 시원님한테 사연을 써보라고 그래서 제가 이 사연을 쓰면서 그 자리를 지금 다시 찾아갔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오빠랑 둘이 상의를 하면서 이쯤일까 저쯤일까 이렇게 상의를 하다 보니까 그 위치에 월마트가 있는 것 같아요. 오. 송량 초등학교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그 월마트가 있는데 네. 지도를 제가 이렇게 봤더니 월마트 바로 앞에 코스트코가 들어왔더라고요. 어. 그리고 코스트코 앞에 이제 아파트 단지가 있는 걸 보니까 아마 월마트도 곧 문을 닫지 않을까 그런 그 생각이 자리가. 드네요. 그럴 수도 있겠다. 네. 오. 오. 월마트 지금 한국에는 몇 개 없지 않나?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저는 그 터가 이렇게 이제 그 돼지 잡아가고 닭 잡아가고 이제 동물이 없으니까 사람까지 잡아가려고 했던 터였으면은 아마 거기가 그 뭐라고 하지 산을 깎아 놓은 그러니까 장소이거나 혹은 그 뭐지 재물을 가져가는 터거든요. 그러니까 재물을 바쳤던 재단 같은 곳이지 않았을까 그 옛날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진짜 와 저는 발목 이거 와. 이게 흉이 질 수밖에 없는 게 뭐 배이면 뭐 꼬맥이라도 하지. 네. 짓눌린 상처니까. 그러니까. 너무 뼈까지 들어간 거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우셨겠어요. 아무튼 저는 근데 그 아버님 멘탈이 더 대단하다고 봐요. 거기 버텨내시던. 네. 저희 아버지랑 비슷하셔서 버티실 것 같아요. 그리고 시원님 말씀대로 그 집이 저희 뒤쪽이 바로 산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럼 지금은 개발이 돼서 그 커다란 마트가 들어온 상태인 거죠? 그 위치가? 네, 월마트가 들어왔는 것 같아요. 근데 제보자님 얘기 되게 좀 쏠쏠하다. 그죠? 차분하게 다 얘기해 주셔서. 맞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 무당들은 그 80년대인가요? 90년대인가요? 8, 90년대잖아요. 진짜 찍무당들이 많았거든요. 왜냐면 그때는 거의 그래도 강신무보다는 세습무들이 좀 많았을 거고, 그리고 강신무라고 하더라도 진짜 제대로 배웠던 분들이 좀 많이 계셨었어요. 지금처럼 막 찍어내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 무당이 여기 귀신이 많아도 너무 많다. 물량전으로 이제 공세한 거잖아요. 그래서 못 버티고 나간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했으면 거기는 진짜 대단한 장소이지 않을까. 진짜 엄청난 흉가이지 않을까. 이런 거 좋아요. 옛날 얘기. 옛날 얘기 진짜. 저희가 원하던 게 사실상은 이런 옛날 얘기들이잖아요. 맞죠. 요즘. 네. 그나저나 디스코드를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제 거 닉네임 누르시고 메시지 보내기로 해서 한번 남겨놓으시면 제가 네. 드실 수 있게 치킨 한 마리 보내드릴게요. 그 가족분들하고 좀 맛있게 드시고 또 생각나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